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이 계열사 내에서 실적으로 봤을 때 우등생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룹사별로는 조금 엇갈린 성적표를 받긴 했는데 시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연초보다는 6개 계열사가 시총이 120% 넘게 올랐거든요. 이 오른 동력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국내 30대 그룹의 상장사를 보이는 30대 그룹을 네. 조사해봤는데 포스코 그룹이 30대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120%를 이제 증가했습니다. 역시 동력은 우선 포스코 별명이요. 철강이 밀고 2차 전지가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한 4, 5년 전에 최종호 회장이 부임하면서 탈스틸을 외치면서 탈스틸 전략이 지금 먹혀들고 있다.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실제 포스코 그룹의 그 카펙스 투자 규모를 보면 이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2016년에서 2018년 포스코 전체 설비 투자의 한 72% 정도가 철강 관련했는데 최근에 보면 19년에서 22년 그 사이를 보면 이게 62%가 줄어요. 10%포인트가 줄고 올해하고 내후년까지는 아마 이게 5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실제 어제 포스코 그룹 IR 팀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지금 카펙스로 투자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총 자체가 크게 늘어난 만큼 포스코 그룹의 IR에도 시선이 많이 쏠리셨을 것 같은데 이 실적의 1등 공신은 바로 포스코 DX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300억 원을 넘게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또 포스코 그룹 내에서 신성장 사업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가장 크게 또 오름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4분기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포스코 DX가 실적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영업이익이 321억. 네. 지금 영업이익률이 9%대예요. 성장세가 높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액은 48% 늘었고요. 지난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지난 동기 대비 75.9% 늘었습니다. 이유는 역시 2차 전지 때문입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이 6개 상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장사가 있으면 크게 스틸 쪽과 2차 전지 쪽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오늘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포스코 DX가 사실 2차 전지 직접 수혜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초반에 카펙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의 투자 금액이 탈스틸을 이루면서 50% 미만으로 올해 떨어질 것이다. 그 투자 금액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갑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투자를 하면 어디가 수혜를 받느냐?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이 포스코는 대부분 10개 있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의 퓨처엠이 그 2차 전지 양극재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1년 반 이후에 걸리겠지만 그 투자가 바로 분기마다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포스코 DX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장 단기간에 수혜를 보는 건 포스코 DX고 연차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는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그 2차 전지가 더 잘 되면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볼 것이고 이 전체를 포괄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수혜를 보는 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지금 이런 성장세에 1차적인 수혜를 보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 DX의 성장세가 포스코 퓨처엠이 공장을 증설할 때마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익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 포스코 DX라고 짚어주셨고 나머지 기업들에도 수혜가 또 퍼질 것으로 짚어주신 만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포스코 DX하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 상장 계획 발표 이후로는 시가총액이 800% 넘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지난 10일에는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11월 MSCI 편입 기대감도 있는데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포스코 DX의 이런 성장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그룹이
그 리튬, 니켈 등 2차 전지 핵심 원재료부터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퓨챔,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 포스코 홀딩스, 이게 이제 풀 밸류 체인이라 그러거든요. 풀 밸류 체인이 구축될 때 1차적인 수혜는 포스코 DX가 보고 돼 있는데, 이제 포스코의 전체적인 전략이 뭐냐 하면, 포스코가 지금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에서 벌어들인 돈을 2차 전지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돈으로 모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투자 금액이 좀 더 외부에서 오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투자금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하면 바로 바로 이익으로 실현되는, 가장 빠른 이익으로 실현되는 게 포스코 DX다 보니까 2차 전지 성장의 가장 1차 수혜를 보는 포스코 DX는 향후 포스코 퓨치엠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공장 증설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 모든 수혜는 포스코 DX로 갈 것이다. 이 성장세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예상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포스코 DX의 이런 밸류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포텐셜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다음에 하반기까지는 포스코 DX의 성장 동력이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이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철강과 또 배터리 시황 부진 속에서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업황 자체가 좋지 못했으니까 이 실적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업황 부진 대비는 선방을 했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증권가에서는 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홀딩스의 그 매출 구조는 이제 철강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리고 배터리 그 외에 다른 계열사들의 연결 기준이니까 그렇게 잡히는데, 지금 철강만 놓고 보면 지금 업황에서 실제 철강이 생산량도 떨어졌고 단가도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 단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퓨치엠 2차 전지의 양극재 가격이 하락해서 그에 대한 이익은 좀 줄 수 있어도 지금 매출은 전년 동기 10.4% 감소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굉장히 3~4% 증가했어요. 물론 이유가 작년에 흰남노 태풍 때문에 적자 본 걸 감안해서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한 거 있지만, 중요한 건 철강 부분의 영업이익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네. 원래 철강 쪽도 상저하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상저하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었거든요. 철강이 특히 건설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하면 철강 가격이 판매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했는데 그게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실적이 3분기 아마 4분기까지 계속 나타날 것이다. 특히 보시면 철강 쪽에 전년 동기 대비 168억 줄었고요. 특히 해외 철강도 국내 철강도 다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철강 쪽은 여전히 아마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이제 포스코 퓨치엠의 미래 소재 관련해서도 양극재 특히 리튬 가격 인하로 양극재 가격 인하가 따라오면서 저 부분도 실적 부진이 할 것이고, 반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이 되게 좋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마 포스코 홀딩스 실적 일부 견인을 할 거라 봐서 하반기는 예상보다 실적이 아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또 부진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또 철강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회복을 전망한다고 했지만 4분기의 철강 업황 역시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앞서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도 저희 살펴봐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9월에 잠깐 반등세를 보이나 하더니 다시 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점도 철강 업황에는 비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업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철강은 철저하게 글로벌 업황과 아주 연동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철강은 중국 업황과 아주 연동되기 때문에 현재 중국 업황으로 봤을 때는 4분기까지 이런 약세 지속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 네. 봐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철강제 평균 판매 단가 ASP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은 이런 하락 국면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거죠. 네. 약간 단가가 높은 철강제 우선 생산하고, 어차피 그 생산을 줄여야 된다면 단가가 높은 품목을 우선 생산해서 이익률을 맞추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부가치 제품 위주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금 중국산 철강이 수입이 늘어나면서 좀 가격 하락은 어차피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은 네. 어차피 2차 전지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얼만큼 선방하는가에 따라서 홀딩스가 주가를 지킬 것이고 7강 자체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평가하기에는 하반기에는 여전히 어둡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수요는 좀 잡아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나마 낫지만 포스코가 그 지금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는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포스코의 2차 전지가 다른 그룹의 2차 전지보다 훨씬 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재료의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넷을 전 중국에서 보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넷을 통해서 원재료의 그 광산부터 수입, 가공, 그다음에 원재료 공급까지 모두가 포스코에 내에서 할 수 있어서 2차 전지의 양극재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나마 다른 그룹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곳은 저는 포스코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그런 부분에 연동해서 본다면 7강제 하락이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만회하는 형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철강, 업황, 부진에 좀 선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포스코 퓨처앱은 분기 최대 매출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좀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최근에 중국이 흑연 공무원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포스코 퓨처앱의 실적 개선에 힘을 좀 보태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세하게 그럼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분기 실적은 매출은 1조 2,858억. 매출은 먼저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 이유는 리튬 가격 때문입니다.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 특히 수산화 리튬 가격이 반 이상 70%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이게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가장 큰 그 바틀렉인데 리튬을 부족하다고 해서 비싸게 사와 가지고는 실제 판매할 때는 판매 시점에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양극재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 영업이익의 하락은 불가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양극재 기업에 비해서 좀 선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리튬이나 니켈 등의 원재료 가격을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이익 구조가 좀 나을 것이다. 그런데도 저 정도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은 현재 불가피한 전망이고 방금 그 음극재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이제 흑연이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생산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연의 어떤 그 수출을 지금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포스코 인터넷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전체 양극재 시장을 보면 두 가지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시장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던 유럽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낮아지고 있다는 게 큰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는 2차 전지에서 3원기 2차 전지가 너무 잘한다고 굉장히 강점으로 갖고 있으면서 특히 미국 시장의 그 시장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 발로 중저가 전기 자동차가 양산이 확산되면서 NFL 시장으로 급격하게 2차 전지가 좀 바뀌면서 이게 2차 전지 모듈 업체뿐만 아니라 양극재 업체까지 이게 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내년도에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그 업체, 양극재 업체까지 계속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어서 올 연말까지 2차 전지 관련 주가의 하향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에 반영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힘을 좀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성적표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좀 온도차가 나타났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 연초에 워렌 버핏이 갑자기 일본 상사 기업들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지금도 유효하고요.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많은 이슈들이 터질 때는 원재료 쪽으로 굉장히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재료에 대한 확보, 경쟁력, 포스코 인터넷이 되게 강하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2차 전지 수혜주까지 같이 되고 있는데 실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우리가 포스코 그룹 그러면 포스코 최근에 만든 포스코가 메인 매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매출이 포스코의 매출과 거의 비슷할 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무역으로 인한 매출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3분기까지 매출이 25조예요. 누적으로.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1조 정도 올라가. 아마 올해말 1조를 넘을 것 같은데 분명히 1조는 좀 넘을 것 같고 주가도 올 들어서 2.5배 올랐습니다. 250% 정도 올랐죠. 이유는 이게 포스코 그룹이 철강에서 그 비철 소재로 피벗하면서 가장 수혜를 본 게 물론 포스코 퓨처엠이기도 하지만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포스코 퓨처엠은 이 2차 전지가 좀 더 확장이 되잖아요. 이게 더 고도화되고 확장되고 이 시장이 점점 좀 확장되면 될수록 포스코 네. 퓨처엠은 원재료뿐만 아니라 리사이클용도 포스코 퓨처엠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수혜를 보는 곳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이. 특히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연구 자석 공장을 미국 직접 지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로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향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굉장히 포텐셜이 좀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가 탈스틸을 하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했는데 1차적인 수혜는 2차 전지 수혜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DX가 보고 있다면 네. 거기에서 더 성장해서 2차적인 수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수혜는 포스코 홀딩스가 볼 가능성이 높다. 이게 포스코 그룹의 그룹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밸류체인이 되게 잘 구성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 철강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면서 투자금을 대주는 효과를 네. 하고 있어서 포스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상 지금은 약간 2차 전지가 주춤하는 것 같지만 내년 초에 다시 2차 전지가 전기차가 확대되고 한다면 네. 포스코 그룹 중에서는 인터내셔널이 저는 직접적인 수혜 종목 다음으로 굉장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곳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